오늘 시장 정말 흥미로웠죠?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한쪽에선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는데 다른 한쪽에선 뜨거운 기회가 엿보였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제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시장 전체를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이상하게 특정 몇몇 분야는 막 열기로 뜨거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요. 자,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한 0.4% 빠졌는데 코스닥은 무려 1.3% 가까이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도 높고 성장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더 민감하게,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을까요?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바로 시장을 짓누른 파워 쇼크입니다. 투자자들 그냥 휘청거리게 만든 그 원투펀치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상당히 고평가되었다. 이게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파월이 위험해 하고 경고하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야겠다 하고 주식을 내다 팔았죠. 근데 팔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약해진 원화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자산의 매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환율이 무려 1397.5원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 만에 최고치죠.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깎이는 거죠. 이게 바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외부 충격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시장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9조 6천억 원. 이게 뭘까요? 네, 바로 B2, 신용거래 용자 잔고입니다. 평소엔 괜찮을 수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땐 이 엄청난 돈이 하락을 가속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레버리지 증폭 효과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저 19조 원이나 넘는 빚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증권사에서 돈 더 채워 넣으세요 하는 마진콜이 들어오고 돈이 없으면 강제로 주식이 팔려나가는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 회사가 좋냐 나쁘냐 가치가 있냐 없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하락의 깊이를 훨씬 더 깊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암울한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틴 강점의 섬 같은 곳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확 틀어서요. 하락장에서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 안전한 항구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섬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입니다. 와, GM이 리튬 회사에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우리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대 기업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두 번째 섬은 바로 정부 정책의 날개를 단 분야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피지컬 AI, 즉 로봇 분야 1등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5년 안에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죠. 이렇게 정부 다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니까 글로벌 경제가 아무리 불안해도 이건 믿을만하다. 이런 낙관론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호인데 바로 내부자의 자신감입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서진 시스템이나 토비스 같은 회사들은 뭘 했냐?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는 소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사 경영진이 시장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 주식 지금 너무 쌉니다. 이 가격은 말도 안 돼요. 하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긍정 신호는 찾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시장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섹터,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정말 단 하나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 무거운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어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반도체 시장의 바로미터,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월가의 예상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다들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숫자가 딱 나와준 거예요. 아니 그럼 마이크론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 비결이 뭘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칩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디램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70%나 급증한 겁니다. 이건 뭐 멈출 수 없는 AI 메가 트렌드의 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반도체 디커플링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디커플링,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경제 분야가 다 죽을 쓰고 힘들어도 AI라는 거대한 흐름 덕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최상위 반도체 기업들은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 증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이 안개 같은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내일의 투자 나침반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나침반은 대체 어디를 가리켜야 할까요? 오늘의 분석은 결국 구조적 성장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모아집니다. 외부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성장하는 반도체 디커플링 이야기, 또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로봇과 AI 테마, 그리고 거대 기업의 생존 전략이 걸린 전기차 공급망. 이 세 가지 모두 외부 충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뢰를 얻어낸 분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9조 원의 신용 잔고 기억하시죠? 만약에 지금 빚을 내서, 즉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무리할 때가 아니라 그 위험을 관리하고 비중을 좀 줄여야 할 때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고와 기회라는 두 얼굴을 가진 복잡한 시장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